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들 보내셨어요? 저희 두 번째 라이브인데, 먼저 원래 9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들을 제가 올려주세요 했던 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서 하도록 할게요. 네, 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물감이 자꾸 번진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선이 뭉클하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잘 안 그려진다, 그 다음에 머리 색칠에 관해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물감 번지는 건 이따 제가 이제 다시 시연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요거 잡은 김에 두 번째, 시작선이 좀 끝에는 날카롭게 되는데 시작선이 날카롭지 못하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번에 4번째 과제가 부드럽게 시작해서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끝에는 이렇게 이제 힘을 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작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뭉툭하게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킬리 수업이나 다른 거 할 때도 가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팝아트 수업할 때도 머리카락 같은 거 표현할 때 굉장히 가늘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이게 비행기의 활주로야.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할 때 어떻게 착륙해요? 헬리콥터 마냥 그냥 이렇게 틱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꽝 부딪히겠죠. 사고가 나겠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처럼, 착륙할 때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여기서부터 그려야 하는 시점이 여기다.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대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힘을 딱 주면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손을 댈 거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시작이 아니라 약간 미리부터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늘게. 미리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허공에서부터. 그리고 싹 내려와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 머리카락들도 그냥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닿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일러스트 그림이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긴 라인을 그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뭐 긴 머리를 표현하시거나 그래도 그 그림에서 이렇게 길게 표현할 일은 없기는 하다. 만약에 제가 긴 라인을 표현할 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운전할 때처럼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멀리 봐요. 여기를 보고 가는 거지. 내 붓끝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가세요. 멀리. 그러면 길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질문하신 분이 누구셨지? 시작선 뭉클하고 잘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연습하고 계세요. 우리 신랑이 방금 퇴근해 갖고 왔는데 신랑한테 제가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잠시만요. 여보.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네. 나무를 보고 뭐 그렇게까지 거창, 그냥 아무튼 그런 거예요. 대충 이해를 되셨나요? 그러니까 시작선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그림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선 제가 머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머리 그릴 때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손가락 그리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손가락은 어려운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러긴 한데, 손가락이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사는 게 손가락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을 그릴 때 저는 손가락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손가락 연습은 저도 가끔 펜 연습, 손 연습을 좀 해요.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수는 없지만 손 연습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저희가 할 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손에 대해서 할 거라 오늘 요거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러나 우리 그동안 했던 손가락 있잖아요. 안녕 하는 손가락.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실 때 제가 동영상 올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에 힘을 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각각 따로따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빗글림 어서 오세요. 빗글림은 저랑 조금 특별한 관계라 만나니 더 반가워서 이렇게 동글동글, 그러니까 요 손가락을 예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연습하세요. 요 그리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요런 거 있죠. 동글 동글. 그러니까 우리 꽃 그리잖아요. 꽃. 요런 꽃 5송이 꽃을 그리는데 한쪽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 그리듯이 요거를 좀 연습하세요. 근데 얘를 좀 붙이면 돼. 심지어 지금 요렇게 해놨죠. 여기다 요만큼 이렇게 하셔도 손가락은 돼요. 근데 보면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길게, 요 길이가 똑같은 손은 안 예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예쁘지 않아요. 여기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는 게 오히려 괜찮아요. 6송이를 생각할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한쪽을 비워놔. 넷, 다섯.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거기를 안 하고 조금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귀여울 수 있어요. 쫙 벌린 손. 그러니까 손가락을 그리실 때 얼굴이 있으면 제가 얼굴 가까이 붙이세요 했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얼굴에 최대한 붙게. 제가 오늘 이따 그 얘기 할 건데. 그리고 손가락 사이가 다 벌어지게. 그러니까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거의 이렇게 수평선에 가깝게 있는 게 귀여워요. 아시겠어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거의 일직선에 있는 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손이 하나, 여기 이제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손가락은 정말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다음 주에 손가락 부분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릴까요? 손가락? 지금 이거 하는 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얼굴이 있을 때 얼굴 왼쪽에 있는 손부터 한 번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자, 얼굴이 있으면 왼쪽 여기서 보이겠죠? 자,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직각으로, 거의 직각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얘는 더 누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은 제가 얘가 아까 엄지랑 거의 일직선이 되게 대신 조금 짧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그냥 일자로 딱딱 내리면 이상해요. 여기를 약간 볼록 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엄지손가락 방향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이 있으면 요 오른쪽, 자 먼저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거의 직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조금 작게, 그 다음에 그냥 내리지 말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물감 번지는 거 하고 머리 색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모니터할 화면이 자꾸 자, 물감 번지는 거 하고 모니터할 거 색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나는 안 번지던데 자꾸 번진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이게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속도 그 종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종이를 켜져라. 잠깐만요.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3가지 종이로 준비를 했는데, 저 모니터 화면이 자꾸 꺼지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그 보통 캘리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도 흔히 아시는 틴토레또 300g 짜리, 여기 틴토 300g 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 2개는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에 그냥 이렇게 아주 소프트한 거, 그냥 매끌매끌한 거 있죠? 그거랑, 하나는 왜 캘리그라피 해갖고 나오는 거, 약간 오돌토돌한 거거든요. 이렇게 2개. 이렇게. 이게 펜이 마르고 나면 사실 번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틴토레또는 종이 이름이에요. 그냥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이누이트? 그래갖고 막 종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비싸서 그건 못 쓰겠고,
매끌거리는 거는 내 그 약간 겉돌아요. 매끌거리는 거, 그리고 종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그럼 자, 그럼 매끌거리는 거. 자, 사과로 실험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띵또. 그리고 어쩌면 그 먹물의 여기 붓에서 나오는 이 먹물의 그 나오는 농도가 번지신다는 분은 굉장히 이거를 꽉 눌러갖고 이게 첨벙첨벙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 정확히 그 쓰시는 상태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자, 빨간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정도 됐죠? 그럼 제가 보기엔 다 말랐어요. 자, 이거 하얀 매끄러운 거. 자, 꼭지 부분까지 다 첨벙첨벙 계속해도 안 번져. 안 번지는데. 자, 그 다음 거. 이것도 다이소 거. 심지어 물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물까지 떨어뜨렸어요. 안 번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띵또. 또도 문질러도 번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건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붓펜, 쿠레타케 붓펜에 이게 참 사람 차별해요. 그죠? 그 쿠레타케 붓펜을 눌러서 그 이게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아마 활 쏟아졌을 수도 있어. 아, 뭘 되게 그러니까 그 농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쿠레타케 붓펜은 안 번져요. 아니면 혹시 제가 뭘까 했는데 붓펜 중에 쿠레타케가 있고요, 펜텔 게 있어요. 혹시 펜텔 붓펜으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살 때 쿠레타케 붓펜으로 사세요라고 그 메이커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 쿠레타케는 안 번져요. 근데 펜텔은 번져요. 펜텔 같은 거는, 펜텔은 좀 달라요. 이게, 요거는 펜텔이에요. 펜텔은 뚜껑이 좀 달라요. 쿠레타케는 이렇게 매끌매끌하고요. 펜텔은 이렇게 뽀쪽뽀쪽 하거든요. 네. 근데 펜텔 같은 경우는 제가 채색용으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펜텔은 물론 종이 따라 조금 틀려요. 이렇게 해놓고 펜텔입니다. 펜텔은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저는 얘는 채색용으로 써요. 그리고 펜텔의 요 색깔이 굉장히 예뻐. 핑크색. 제가 핑크색 예쁜 게 물감에 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핑크가 굉장히 핫하고 예뻐요. 완전 진달래색 예뻐요. 그래갖고 전 펜텔 요 색을 많이 쓰거든요. 채색할 때 요거랑 굉장히 그 연두색도 예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잉크 같아. 먹이 아니라 잉크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종이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는 그 얘는 정말 종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펜텔은 번집디다. 예, 펜텔에서도 왜 이렇게 미니 브러쉬 해갖고 포켓 브러쉬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쿠레타케 붓펜은 안 번지는 걸로, 붓펜은. 그래서 이후로 쿠레타케 붓펜인데도 자꾸 번져요 하시는 분들은, 자, 제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약간 성격이 급하신 걸로, 성격이 급하셔서 조금 빨리 칠하신 걸로 합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번지는데 좀 마음이 급하셨다거나 먹물에 나오는 양이 좀 많아서 종이 위에서 아직까지도 겉돌고 있을 때 수분기가 닿아서 퍼진 걸로. 아셨죠? 그거는 다 증명된 걸로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펜텔인 경우에는 번질 수 있어요. 아셨죠? 이 색 참 예쁘죠? 진달래색. 나 너무 좋아해요, 펜텔. 그래서 행사 때 항상 꼭 들고 다니는 색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색칠. 자꾸 안으로까지 칠하게 돼요. 칠하지 마세요. 안 칠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 그러면 안 칠하시면 되기는 돼. 너무 말을 생뚱맞게 해버렸긴 했는데, 안 칠하시면 돼요. 좀 신경을 쓰셔갖고, 머리를, 저는 꼭 안 칠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칠할 때 비워놓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여기는 칠해요. 머리 꼭대기. 진하니까.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요 끝에 피부와 닿는 요 끝은 이렇게 살짝살짝 칠해요. 근데 요 중간은 이렇게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제가 드린 팁이에요. 요 중간은 왜 비웠을까요? 머리에 봤을 때 여기 반짝반짝하고 광택나는 곳, 여기 사람의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머리가. 그래갖고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진 같은데 봐도 요런 부분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수채화로 세색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들을 미리 비워놓고 안 하죠. 그래갖고 저도 일부러 요 부분을 살짝 비워놔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칠하실 때 살짝 이렇게 비워놓고 칠하시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동안 제가 그렸던 것도 봐도, 자, 여기 살짝 비우고 중간중간에 살짝 비워요. 이거는 우리 딸이 그려준 저예요. 그리고는 없네. 또 없나? 없네. 자, 요렇게 이거 지난번에 그렸던 건데, 이렇게 다 칠해 놓고도, 자, 위에 쪽에 한 번 더, 그리고 이 아래쪽을 이렇게 하고 중간을 이렇게 조금 더 밝게 해 놓으면 그림이 조금 더 빛이 나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림이고. 아셨죠? 그렇게 저희 딸이요 하루 종일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라 해요. 그리고 볼터치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진하게 해서 가운데 좀 이렇게 딱딱 찍어 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네, 그러면 머리 칠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됐고, 물감 번지는 것도 어느 정도 됐고, 아셨죠? 네. 아까 우리 딸이 저 그려준 거 저랑 똑같아요. 저를 아시고 저를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진짜 딱 그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으로 라이브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누가, 초아름 씨가 질문 하나는 아름 씨 질문만 더 받을게요. 머리 색칠할 때 머리 라인 따라 색칠하면 되나요? 머리 라인 따라 색칠한다기보다 머리 라인 안쪽으로 색칠해 주세요. 네, 이제 색칠을 하는
방향은 머리 라인 하는 방향으로 함께. 머리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색칠은 이쪽으로 하면 이상하겠죠. 머리 라인이 이렇게 됐어. 그럼 색칠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 그거였어요. 눈썹과 눈의 변화만으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하고 그런 거 얘기를 좀 했었죠. 그쵸? 근데 다 너무 잘했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머리 스타일 바꿔서 이렇게 여자 되고 남자 되고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신 거를 보면서 이거 요번에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했던 게 뭐냐 하면 얼굴을 그리실 때 동그라미 전체적인 비율의 문제가 아직도 저희가 처음 할 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얼굴이 있고 머리가 좀 따로 놀아. 그래갖고 제가 오늘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운명의 힘을 빌어 평소에 잘 안 쓰는 얘를 좀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웠다 했다가 하는 게 이게 좀 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리실 때 자, 힘드신 분들은 스케치를 먼저 살짝 해주세요. 스케치라기보다 스케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쓱 그려놔요. 근데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 자, 요거랑 어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더 좋을까요? 왼쪽과 1번과 2번 중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게 더 좋고요. 1번이 좋고, 좀 나이가 든다 싶으면 2번이 좋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요 정도 그려놓고 연필로 살짝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반을 딱 나눠 보는 거야. 그래서 눈, 코, 입을 다 이 안에 넣으세요. 눈, 코, 입이 무조건 요 안에 들어간다. 눈, 코, 입이 요 안에. 그 다음에 눈썹은 요쯤에 들어가도 되는데 눈썹은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할 건데요. 머리를 하실 때 기억하실 게, 머리를 지금 요 라인보다 살짝 이 얼굴 라인보다 이렇게 살짝 밖으로 튀어나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어떻게 그리는 걸 보니까, 자, 머리가 여기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거나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림이 안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그림을 한번 보시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동그랗지 않고 쑥 들어가 보여서 예쁘지 않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잡아놓고 가운데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요거로만 해놓고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우리가 요번에 연습한 거. 요런 거. 자,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것보다 살짝 밖으로 튀어나갔죠. 요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얼굴은 원래 잡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눈썹.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가운데 나눠서 눈, 코, 입이 다 아래로 내려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비율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살짝 그거를 그 비율을 좀 잡아 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손을 그리실 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손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리셔서 잘 하시는데, 문제는 팔이 문제예요. 팔을 보시면서 저 팔은 차라리 팔이 없이 그냥 손목에서 잘랐으면 그림이 어색해지지 않겠다.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팔이 여기에 붙었을까요? 이게 어깨가 여기 있으면 팔이 여기 어깨에 이렇게 붙죠.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녕할 때 접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녕 해보세요. 그럼 내 팔꿈치가 어디에 있는지, 팔꿈치 위치. 팔꿈치가 몸 밖에 있어요. 안녕하면 내 팔꿈치는 내 몸 안에 있지 않고 내 몸 밖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면 다 네라고 한번.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으면 팔꿈치는 이 밖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팔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자, 어디 갔어? 손을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셨어요. 예쁘게 그리고 팔이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어깨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손을 열심히 예쁘게 그리시고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팔꿈치 위치가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동작이 어색하면 그림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거만 바꿔도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럼 그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손을 그리고 엉망됐다. 자, 그리고서는 팔꿈치를 밖에다가 이렇게 그리고는 팔 여기 연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몸은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자, 정식으로 다시 한번 팔, 손,
네. 빠이빠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어깨야. 그러면, 요렇게 팔이 4개. 요렇게. 이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팔꿈치 위치가 요쪽에 가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모양이 이상해진다 싶으면 그냥 손가락만 하셔도 되니까 팔까지 그리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그리실 때 어린아기를 그리실 때는요. 팔을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이것도 얘기했던 거예요. 짧아야 되겠죠. 그쵸? 같은 그림이어도 자, 손 이래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긴 거와 이렇게 짧아지는 거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더 그 아가들처럼 팔이 짧아지면 사람이 신체 비율상 키가 작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길어지면 비율을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러면 윗팔이 이만큼이고 몸이 이만큼이겠구나. 그럼 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럼 싹 지우겠습니다. 다 아셨으리라 믿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해서 우리 그 머리 그리는 순서랑 그런 거 다 해서 그 짧은 머리 그 일명 우리 뱅이라고 그러나? 앞머리 일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리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먼저 안 하고 머리 뚜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죠. 그 비율 때문에 그런다고. 자, 우선 요걸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붓펜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머리 꼭대기 그려놓고 난 이 정도의 요 정도의 넓이로 할 거야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자, 그 다음에 얼굴을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얼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안쪽에다가 하세요. 요거보다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보다 얼굴보다 머리가 좀 더 바깥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눈썹. 눈은 밑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면서 눈이 점점 좁아져.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자꾸 좁아지시더라고요. 눈이 좁아질수록 나이는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약간 멀리, 얘는 약간 좀 너무 멀긴 하지만 여기가 간격이 넓을수록 더 귀여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귀여워요. 얘가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더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림들을 나는 귀엽게 그리고 싶어, 어린아이로 그리고 싶으면 이 간격을 멀리, 눈과 눈 사이를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턱이 있죠? 부분을 좁아지게 하지. 동그라미를 그리시되
요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머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얼굴 라인이 요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좁아지게. 밑에가 좁으면 아무리 이거를 지금 보세요. 점점점점점점 해서 이거 밑에다 그렸어. 그래도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게 돼요. 그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 이러면 다시 그 나이가 어려지고 귀여운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 턱 라인은 좀 동그랗게 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특히 뾰족하면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아셨죠? 혹시 지금 화면이 많이 끊기나요? 유튜브로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는 이 시간에 접속량이 많아서 자꾸 그 스트리밍이 끊긴다고 그래갖고 지금 밴드 라이브로 하고는 있는데 괜찮아요? 네, 밴드 라이브는 아무튼 밴드에다가 뒀더니 라이브로 올릴 때 영상이 좀 되게 많이 흐릿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우선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 많이 한 거, 이런 거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굴. 귀는 클수록 어려요. 자, 귀를 이따시만하게 할게요. 진짜 이거 완전 오버인데. 자, 요거. 자, 눈썹은 가늘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딱 보면 그냥 저 얼굴은 안 그리고 그냥 남자죠. 자, 여기다가 머리 모양만 이제 바꿀게요. 뭘로 할까요?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거. 요렇게. 여자가 됐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애기같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삐쳐요. 그러면 더 어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지런히 내리면 좀 더 얌전해지고요. 이렇게 뻗치면 좀 더 발랄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릴 이미지가 좀 더 까부는 이미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이렇게 뻗치면 돼요. 사방으로.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따보자. 왜 따는 머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부러 연결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자, 그걸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찍찍. 여기도 하나. 근데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만나면 촌스러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머리 따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이것도 일부러 그냥 대충.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은 자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근데 같은 건데
이렇게 아래로 내리잖아요. 같은 다운 머리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럼 제가 몇 가지 같은 다운 머리도 얘는 중학생 언니 같죠? 그렇죠. 조숙해져요. 같은 다운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랑 어디 갔지?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세세한 방향들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만 조금 연습을 조금 해두세요. 다운머리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해주는 게 더 좋다. 다시 괜찮아졌죠? 그거 안내 문자 왔었어요. 그거 뭐지? 지금 다시 되죠? 재난 문자. 재난 문자 때문에 끊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제가 그 머리, 그 눈썹을 하게 되면 여자가 돼서 좀 예뻐지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른이 됩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눈썹을 많이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눈 부분 안 들렸어요? 그럼 다시. 눈을 그리실 때 자, 눈을 그리실 때 눈을 그리실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눈을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눈동자는 잘 안 그려요. 그냥 요쯤에서 이렇게 끝내는 게 그림이 간단해요. 근데 눈동자를 그리게 되면 자, 아까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거와 이제 표정이 조금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그림에 자신이 있고 얼굴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눈동자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아직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눈을 좀 강하게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눈썹 얘기했죠. 눈썹은 2개 이상 하면 어른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딱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되게 그 희한한 게 하나와 2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 하나 차이로 굉장히 그 나이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가 좀 안 받쳐주기는 하는데 머리를 지우자. 머리를 지워놓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캐릭터 그림에서는 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 하나만 넣었어. 하나 더 넣자. 이렇게 돼도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돼요. 좀 귀여운 어머니. 할머니도 되고, 그쵸, 중년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은 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터치를 하는데, 포인트들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요번에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응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용보다는 우선은 기본 있잖아요. 기본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응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본이 자꾸 사라져요.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에다가 조금만 붙여도 확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응용보다는 제가 그 샘플로 드리는 기본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이 아주 편안하게 그려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중에는 이렇게 그림을 좀 인물을 많이 그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조금 해보고 나면 응용력이 생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림에 좀 자신이 없다. 제가 보니까 한 60%는 기본을 조금 더 연습하셔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직 기본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응용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언제까지 애들만 그려? 어른도 좀 그리고 싶고 장식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동안은 기본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놓고 이제는 우리 이제 종이에다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한번 두 번째 아이가 머리 짧은 아이. 네. 짧은 머리가 좀 어렵긴 하죠. 네. 자,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와 여기를 짧게 하세요. 요 길이. 그러니까 요만큼이 짧은 거야. 요만큼을 짧게 하셔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 이게 짧은 대신 얼굴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옆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져야 돼요. 자, 같은 머리인데 자,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짧아.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보다 벗어나지 밖으로 하지 말고 이거 조금 안쪽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럼 완전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귀를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근데 어디다 붙이는 게 더 좋을까요? 위, 아래. 귀를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일까요? 중간? 네, 중간은 가장 기본이죠. 그래요. 중간이 가장 기본이에요. 위에다만 안 붙이면 돼. 위에다 붙이면 나이 들어 보여요. 물론 또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여기다 하니까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자, 귀를 아래다 했어. 눈 여기 있고. 자, 귀보다, 자, 왜 아래다 하라고 그랬냐면 어려 보이기 위해서는 귀 라인보다 아래에 눈이 들어가야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귀가 아래에 있어. 근데 이거보다 또 눈이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애기가 되죠. 애기들은 제가
얼굴에서 이마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처음 라방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얼굴의 비율 가운데에 눈이 있고 눈이 그 아래 그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그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그려야 돼. 그러면 얼굴이 아래쪽을 빵빵하게 하고 귀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되도록 내리고 귀도 이따시만하게. 자, 다시 애기를 그리고 머리숱도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계속 아까처럼 짧은 게. 그리고 자, 하지만 아래쪽으로 빵빵하게, 아래쪽으로 빵빵하게, 귀 아래. 그럼 벌써부터 딱 봐도 애기예요. 그쵸? 그리고 눈썹. 애기들은 눈썹이 숱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얇게. 그 숱도 없는데 왜 그럼 두 줄이나 했을까요? 흐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한 거예요. 이렇게 흐리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자, 귀보다 더 아래에 눈. 그리고 여기다가 입을 그려요. 그럼 애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거를 이거는 딱 봐도 남자잖아요. 그쵸? 그럼 여자로 만들려면 어떡하느냐? 왕따시만 리본 하나만 달아주고 이쪽에도 안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여잔 줄 알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눈썹을 하면 좀 위험하게 얘는 근데 너무 딱 봐도 애기니까 그냥 눈썹 제가 하나 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대상의 아이가 눈이 되게 커. 그러면 중간에 살짝 비워두고 이렇게 하시면 애기가 되죠. 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그동안 제가 그렸던 그림들에 자, 얘네들을 거의 다 지금 머리가 짧은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다 머리를 좀 바꿔볼게요. 요번에 한 게 그거였으니까. 자, 요 아이 일단 요거 하나 그려놔주고 이해되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갔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놨네. 그럼 여기다가 핀을 하나 해. 제가 아까 머리가 가지런하면 얌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일부러 좀 이렇게 삐쳤어. 이렇게 삐진 머리를 해요. 그리고 눈이 작아서 얘는 조금 나이 들어 보여.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얌전하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바꿔줄까? 아까 우리 이거 했었으니까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꼭대기에 리본, 그 다음에는 꼭대기에 리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꼭대기에 리본. 리본은 이런 건 좀 과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건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리본을 하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선 네모는 동그랗게 하고 주름을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큼직하게 큼직하게, 그리고 여기 주름 이렇게 해줘. 안 보였다. 안 보여서 다시 한번, 얘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 주문을 하실 때는 주름을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여기 주름 하나 넣어주시고, 자, 큼직 그 다음에 여기 주름 끝.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요게 머리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요것도 연습을 좀 하세요. 어떻게? 주름, 그 다음에 너무 일자로 딱딱하지 마시고, 약간 얘도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 팔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팔꿈치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팔꿈치가 이렇게 가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좋긴 한데 있으니까 나는 꼬불꼬불 머리를 해줄게. 이렇게. 팔꿈치 잊지 마세요. 작은 리본에는 가운데 매듭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똥머리 괜찮다. 똥머리. 얘는 누가 봐도 남잔데. 좋아. 그럼 얘를 바꿔보겠어. 이거 똥머리 합시다. 자,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리본하고 리본을 넣고 똥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넣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동그라미 넣고 서로 약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아셨죠? 자, 눈썹은 절대로, 제가 눈썹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게 하나 있는데, 자, 눈을 이렇게 그리시고, 눈썹을 그리실 때 여기다가 넣지 마세요. 이거는 비추예요. 서장훈 아기? 누구? 우리 아까 그 꼬마? 예. 자, 눈 했으면 여기다가 눈썹을 다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여기다 놓으면 정말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귀엽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넣으시는 걸로. 아셨죠? 자, 이게 저 아까 보여드릴 거. 자, 마지막으로 얘까지 해보고, 자, 이 아가 귀엽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꿈치가 이쪽에 있죠.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팔꿈치 얘기예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가게 돼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요 앞쪽에다 좀 힘을 조금만 더 줄게요. 앞쪽이 좀 더 두껍게. 이렇게. 얘요? 핀 꽂은 단발? 왜 집에
애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핀 꽂은 단발. 이렇게. 그리고 색칠을 하면 되겠죠. 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표정을 따라하게 돼요. 아실란가 모르겠잖아.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귀여운 그림들 그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도 모르게 그 표정을 뭘 안 되겠지만 나도 같이 웃게 돼.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먹선이 거친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말끔한 게 좋아. 라인이 깔끔한 게 좋아요. 잠깐만, 심적 표정이 나온다는 게, 잠깐만, 윤미 씨가 왜 그 자꾸 화난 표정이 된다고, 그래, 그 얘기인가? 화가 표출된다는데, 그걸 보고 밴드 보다가 빵 터졌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쵸. 먹 조절도 좀 하시는 게 좋죠. 근데 특히나 얼굴 라인은 거칠지 않은 게 좋아요. 말끔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화가 나세요? 잘 웃으세요. 왜? 육아 스트레스 힘들죠. 그쵸? 우리 즐겁게 그림 그리면서 조금 풀어요. 그렇게. 아셨죠? 네. 저기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그 팔 위치랑 얼굴 여기 그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연습도 좀 해보시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옷도 막 바꾸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거 그 비율, 얼굴 동그랗게, 그 얼굴 동그라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린 것들이요? 네,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또 강조하지만 동그랗게, 아래쪽을 동그랗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그랗게 내 의도대로 얼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어린 친구들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달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령별로 사진을 보면서 그 느낌을 좀 그릴 거거든요. 물론 캐리커처하고는 좀 달라서 인물을 똑같이 그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난 똑같이 그릴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동그란 얼굴을 그리고 싶어. 동그란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동그랗게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턱이 좀 강조된 아저씨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불룩한 거. 그리고 저분의 얼굴이 기네. 그리고 턱이 좀 뾰족하네.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은 얼굴이 완전 계란형으로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연습이 좀 많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세요. 아셨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작게 연습하시지들도 마시고,
요런 거 제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요만한 거. 요거에다 대고 이런 정도 연습 되고 나면 여기에다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꽉 차게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작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글씨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림과 글씨 사이가 너무 붙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얘는 이제 글씨를 쓸 자리가 없어. 얘는 좀 망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거 없나? 저 지금 요거 봐도 요 정도의 공간이 있죠. 나중에 요만한 거에다가 막 3, 4명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바짝 붙여서 하시지 않도록. 아, 여기 있다. 여기다 글씨 쓰실 때 여기다 바짝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림도 답답해지고 글씨도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뜨려서 글씨도 돋보이고 그림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쟤 왜 또 뱅글뱅글 도나? 그리고 하트 연습, 그러니까 요런 세부적인 테크닉 같은 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일정 약간 거리를 두고 내가 요만큼의 간격을 두셨어. 위에 요만큼이 비었어요? 그럼 밑에도 요만큼씩 비우는 게 안정적이겠죠. 뭐 여기다 도장을 하나 더 찍는다거나, 누가 이런 도장 부럽다고 그러셨죠? 이런 거 다 인터넷에 팝니다. 놓고 이렇게 그래서 간격은 요 간격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셨죠? 아, 내 모니터가 또 꺼집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습하시고 저도 사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시면서 연습들 하시고,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세요. 네, DM은 확인이 늦습니다. 댓글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즐거운 오늘 저녁도 마무리하세요.